안녕하세요. 약사의 혼잣말입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그 드라이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실내에서 찍는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사실 이 영상 찍기 전에 실험 일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제대로 안 나와서 좀 짜증나서 머리도 식힐 겸 제가 면역학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 면역학 관련된 그런 CBT 대책 문제라고 하는 게 5학년이나 6학년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4학년들을 위한 문제를 선생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4학년들 그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제 5학년이 딱히 이제 CBT 끝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처럼 이제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4학년에서 멈춰져 있는 그 지식 수준으로 얼만큼 풀 수 있을지를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찍어볼까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몇 문제야? 25문제 정도 되는데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되고 나머지 24문제는 전부 다 맞춰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다 라고 하셔서 가능하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1번 보면은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은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얼만큼 제가 아는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진짜 생 라이브로 찍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답률이 한 50%, 60%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영상을 다시 찍지는 않을 거고요. 뭐 다시 찍으면 당연히 그쵸. 그건 너무 보여주기식 영상이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5학년 지식 수준으로 어디 정도까지 국시 필수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뭐 정답률 90%, 뭐 95%짜리 애들 를 모아 놓으신 이제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발 쉬운 문제 나와라. 1번은 아스피린의 항염증 작용 기전은, 이거는 뭐 1, 2학년 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엔세이즈고요. 엔세이즈는 콕스1 혹은 콕스2를 저해를 하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시클로옥시게나제를 저해하는 게 정답이고, 2번 시클로스포린의 면역 억제 작용을 기전은 무엇인가요? 시클로스포린이나 아니면 타크롤리무스 같은 애들도 얘도 칼슘유린을 저해시키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 3번 NF-카파B의 활성화 수용체, 얘를 랭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리간드에 결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골조성등 치료약,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데노스마브가 정답이고, 4번 테오필린 기관지 수축 억제 작용의 기전은 무엇인가요? 테오필린이나 이제 아미노필린 같은 애들은 기관지 천식에서도 자주 쓰이는 약물인데, 얘네가 기저가 PDE를 억제시키는, 저해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문제 5번. 탄산탈수효소를 저해시키는 녹내장 치료약은 무엇인가? 탄산탈수효소는 이제 CA라고 부르는데, CA를 저해시키는 약물이 뭐 아세타조라미드 혹은 도르조라미드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6번 보면은 동요병 치료약으로서 지멘히도리나토 작용 기전은 무엇인가? 근데 동요병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차멀미 혹은 뭐 배멀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멘히도라나토는 얘는 그 지페니도라민을 대사 활성제로 가지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얘가 지페니도라민이 첫 번째 제너레이션 안티히스타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H1을 블로킹을 시키고, 그리고 1세대 애들은 항콜린 작용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그 항콜린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뭐 배뇨장애라든지
뭐 구갈 증상, 입이 이제 마르는 그런 증상을 구갈 증상이라고 하고요. 혹은 뭐 변비 증상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 항콜린제를 금기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항콜린제를 투여를 하면 안 되는 환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녹내장 환자,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는 이런 항콜린제를 투여를 하면 안 된다. 정확히는 이 녹내장도 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각 개방성, 그 다음에 우각 폐색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폐색성 우각을 가지고 있는 녹내장 환자들한테는 항콜린제가 이제 금기다. 이 정도까지만 아는 상태에서 뭐 이 문제는 그렇게 딥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2번이고요. 7번 아나필락시 쇼크에서 보이는 소견으로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은 1번은 섬액이 아니고 빈맥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혈압이 저하를 하는 거고, 3번은 호흡 곤란이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일 텐데, 이 아나필락시 쇼크의 증상도 빈도별로 좀 순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피부 증상일 거고, 두드러기 같은. 그리고 두 번째 빈도가 가장 많은 거는 호흡기 증상, 호흡 곤란 같은.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약간 애매해서 이게 또 어디에서는 소화기 증상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매마이라든지 두통 같은 이제 어지러움증 이런 증상이 세 번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이제 1번 혹은 뭐 2번까지만 저는 알고 있죠. 세 번째까지는 순서는 몰라도 되지만은 증상 중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알고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의 크론병에 대한 기술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데 이제 크론병하고 좀 유사한 그런 질병이 UC라고 하는 ulcerative colitis,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둘 다 비슷하게 보이겠지만은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ulcerative colitis는 병변이 보통 이제 대장 쪽에 많이 콜론 쪽에 많이 보이는 그런 질병이고, 그다음에 크론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식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장까지, 뭐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병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UC 같은 경우에는 병변이 인플레메이션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에 따른 분류인데, 인플레메이션이 이게 점막 하층까지, 서브무코살까지만 이제 보이는 게 UC인 경우고, 그다음 크론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서브무코살을 넘어서 그 밑에 있는 뭐 근육층까지 병변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분류를 나누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8번을 보면은 크론병은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8번을 보면은 고령자한테 호발한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역학적인 내용은 약간 위생약학 쪽에서는 배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변이 소화관 전층에 퍼져 있다. 이게 이제 크론 디지즈에 대한 내용일 거고, 그리고 4번이 궤양 병변이 점막 하층에 멈춰져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얘가 UC에 대한 내용일 거고, 5번이 경증 내에서는 인플렉시마브를 제일 선택으로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데, 이제 UC 같은 경우나 아니면 CD나 둘 다 이제 인플렉시마브를 이제 제일 선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얘가 5SA라고 하는 메사라진을 제1 선택으로 집어넣고요. 크론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5SA도 첫 번째 치료로 집어넣긴 하지만은 프라이머리로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플렉시마브는 제일 선택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은 지클로페낙, 얘도 똑같이 NSAID일 거고,
항염증 작용 기전은 아까 뭐 첫 번째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식스클로옥시게나제 콕스를 저해시키는 약물이고, 그 다음에 문제 9번 침출형 가령 황반 변성에서 보이는 약물. 이 가령 황반 변성이라는 게 이제 AMD라고 하는데, AMD가 보통 이제 드라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웻 타입이 있어요. 근데 드라이 타입에 대한 약물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웻 타입이 아마 베제프라고 하는 애들을 이제 안티바디들을 집어넣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웻 타입 AMD에 대한 치료 방법인데, 근데 이 안티바디들의 이제 대표적인 예술들이 아프리베르세프트랑 그 다음에 베바시즈마브, 라니비즈마브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근데 만약 이게 다행히 이제 웻 타입으로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지, 뭐 드라이 타입으로 나왔으면은 그러게요, 좀 못 풀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럭키하게. 문제 10번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무슨 형인가요? 이건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인 1형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풀 수 있고요. 문제 11번 프로스타노이드 TP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은 이 TPA라고 그 TP 안타고니스트의 분류에 속해져 있는 게 이제 세라트로다스트, 그 다음에 라마트로반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 아마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세라트로다스트랑 라마트로반의 각각의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세라트로다스트는 브론키얼 에스마 같은 천식에 사용이 되는 약이고, 라마트로반은 얘는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에 사용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각각의 적응증이 다르다. 근데 어쨌든 항알레르기 반응은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12번 알레르기 약 중에서 에피나스틴의 작용 기전은 무엇인가요? 에피나스틴은 대표적인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히스타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작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첫 번째 제너레이션처럼 H1을 블로킹하는 역할이랑, 그리고 ICMR 작용이라고 해서 이게 케미컬 메디에이터를 유리시키는 걸 억제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1번이겠네요. 13번 스플라타스트의 항알레르기약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 스플라타스트라고 하는 거는 TH2 셀에 있는 사이토카인을 생산을 억제시키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뭐 쉽게 2번을 고를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TH2 셀에서 나오는 이제 사이토카인들이 뭐 IL4라든지 13이라든지 아니면 IL5 이런 애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애들이 결국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4나 13에 대해서 억제를 시키거나 그런 항체들, 혹은 IL5에 대해서 억제를 시키는 그런 약물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항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L4나 이제 13을 억제시키는 안티바디는 얘는 듀피르마브가 이제 대표적인 항체 의학이고요. 그리고 IL5는 또 이것도 IL5의 수용체를 각각 억제시키는 약물들이 있는데, IL5 같은 경우에는 얘가 메포리즈마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IL5의 수용체를 억제시키는 게 이제 벤라리즈마브.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얘네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이제 IL5에 대해서 뭔가 그 안티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으로서 쓰인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 14번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기술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인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은 대표적으로 일형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2번 IgE를 관여를 하는 게 일형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더스트, 얘도 알레르기성 비염의 제1 빈도가 가장 많은 제1위에 속하는 그런 원인 물질이긴 하지만은 계절성이 아니고 통년성이고요. 4번은 화분증의 원인에 대해서 히노키 화분이 아니고 스기 화분이 1위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알레르기에는 면역요법은 즉효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좀 지효성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이게 알레르기 면역요법이 보통 한 50회라든지 이제 100회를 투여를 해서 점점 몸이 적응할 수 있게끔 이 알레르겐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덜하게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치료 방법의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문제 15번. 아토피성 피부염의 초기 치료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인데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고요. 스테로이드는 외용약으로서 쓰이는데, 이게 외용제의 스테로이드 중에서 얘가 클래스 1부터 이제 5였나 6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위키스트부터 마일디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이제 그 단계가 높은 스트롱기스트까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 순서를 외우는 거를 제가 하질 못했어요.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상태에서 문제 풀 수 있나? 네, 그러네요. 이게 외용이랑 나머지 내복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외용약 중에서 고르는 거고, 정답은 1번일 텐데, 그 5번 루리코나졸은 얘는 이제 안티펑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2번은 프레도니솔론, 근데 내복이니까 틀렸고, 타크로리무스는 얘는 칼시닐린 저해제, 그리고 팩소페나즈는 얘는 안티히스타민이니까 각각 전부 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 16번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관한 기술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근데 1번은 베리어 기능이 항진하지 않고, 그쵸, 대표적으로 대증요법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그 질병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일 텐데, 나머지 보기들도 살짝 보면은 습지는 좌우 비대칭이 아니고 대칭을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은 일형 알레르기일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안티히스타민이 제일 선택약으로 쓰이지 않고, 물론 이제 보조제로서는 쓰일 수 있긴 하지만은 문제 15번에서 본 것처럼 스테로이드 외용약이 연고제가 제일 선택약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벌에서 쏘였을 때 쏘인 것으로 인해서 아나필락시 반응에 대한 자기 주사로 쓰일 수 있는 승합약은 무엇인가요? 하는데, 이제 아나필락시 쇼크에서 제일 선택약으로 쓰이는 게 보통 에피펜이라고 부르는 이제 아드레날린 주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여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18번 면역복합체가 조직에 침착하는 것으로서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무슨 형이 있냐인데, 이 면역복합체를 통해서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2형이랑 3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직에 침착을 하는 애들은 3형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19번은 PEF 수용자,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했었던 그 문제 같은데, 그때는 이제 국시 대책 문제 그 문제집에서 나왔던 그 문제인데, 여기 CBT 문제에서도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항 PEF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 중에서 루파타진은 세컨 제너레이션 안티히스타민이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항 PEF 작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문제 20번 파라트로몬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그래서 아마도 골주송증 치료약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파라트로몬을 배웠을 때 살짝 헷갈린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파라트로몬이라는 거는 원래라면은 골형성을 억제시키고 고릅스를 증가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혈중에
그 칼슘 농도를 이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령성을 억제시킨다고 하면은 이 골조송증을 치료하는 것과 이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골조송증은 고령성을 상승시켜야지, 증가시켜야지 그 뼈가 이제 분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약물로 쓰인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간헐적으로 만약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령선이 촉진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파라트로몬이랑 파라트로몬 제제가 있는데 고령성을 억제시키는 게 이게 메인 기전이지만은, 근데 골조종증에 한해서는 얘가 간헐적으로 투여한다는 전제하에 고령성을 촉진을 시킨다 라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배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5학년 약국에서 실습을 할 때 이 파라트로몬 제제를 이제 그 상품명으로 팔고 있는 이제 테리본이라고 하는 그 피하 주사제가 있는데, 이 테리본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그 공부회를 여러 그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파라트로몬은 고령성을 억제시키는 약물이지, 아니 그 호르몬이지만은 이때 간헐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고령성을 촉진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위클리 도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4번, 뭐 5번, 6번 정도만 투여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덕분에 그러네요. 덕분에 문제 풀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파라트로몬 제제 중에서 테리파라치도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그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문제 21번. 테오피린의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기전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PD를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22번. 히드로코르티존. 얘는 콜티코스테로이드인데 얘가 양리작용이 무엇인가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알면은 문제 풀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부작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DM 증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 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위궤양, 뭐 불면 증상 등등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작용을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당이온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고 억제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단백질을 동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화를 촉진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장관에 있는 칼슘을 흡수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흡수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부작용으로서 발현을 하는 거고, 4번은 요새관에 있는 칼륨 배설을 촉진은,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이 전자인지 NF 카파비를 활성화시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염증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억제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답은 4번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23번. 티록신 키나제 2 직접 저해해서 사이토카인에 인한 시그널 전달을 뭐야? 전혀 모르겠고요. 이게 뭐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얘는 알겠다. 이 타크로리무스는 이제 칼시뉴린 저해제니까 얘는 당연히 아닐 텐데, 티록신 키나제랑 관련이 없으니까. 나머지의 보기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벌써 한 문제 틀렸는데. 24번. PD-1이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항암제로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병원 실습할 때 많이 봤었던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PD-1에 이제 T셀에 있는 PD-1이랑 그 다음에 캔서셀에 있는 PDL-1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 결합을 하게 되면은 T셀이 캔서셀을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넘어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약물이 있으면은, 그럼 T셀이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약물들이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PD-1에 그 결합할 수 있는 항체들이 얘가 이제 니보르마브, 그리고 펜브로리즈마브 같은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PD-L1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얘가 아테조리즈마브, 그리고 둘발르마브 같은 애들이 PD-L1에 결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CTLA4에 결합을 하는 약물들도 있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이필리무마브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은 PD-1에 결합을 하니까 펜브로리즈마브가 3번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문제 25번을 보면은 관절 류마티스에 관한 기술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인데, 이 관절 류마티스는 RA라고 이제 단축어로 부를 수가 있고, 1번은 좌우 비대칭이 아니고 대칭형이고, 2번은 활막염에 인해서 활막이 증식을 한다. 그쵸?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3번은 MMP의 수치가 얘는 마커로서 상승을 하는 게 그 RA에 대한 특징이고, 4번은 DS 항체, DNA 항체가 있다, 특이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 더블 스트랜디드 그 DNA에 대한 항체는 SL이라고 부르는 루푸스한테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기 항체들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5번은 인플렉시마브의 단제로서 사용이 된다. 여기서 있는 이 단제가 틀린 건데, 인플렉시마브가 그 류마티스에 쓰이긴 해요. 근데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치료제로서는 MTX를 쓰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 세컨 라인으로 들어갈 때는 MTX에다가 인플렉시마브를 이제 병용해서 콤비네이션으로 쓰는 게 주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제로 쓰인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과연 정답률이 어떻게 될지 제가 그 정답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지를 가지고 왔고요. 과연 몇 개 정도 맞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 근데 지금 뭐 여태까지 푼 거 중에서는 뭐 모르는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답이 모르더라도 뭐 어느 정도 얼추는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1번 2, 1, 3, 4, 1, 2, 1, 3, 4, 1. 뭐야? 3, 4? 그러네요. 이게 포스포 디에스테라제 활성화가 아니고 이게 그 억제제인데, 제가 이제 저해제를 알고 있지만은 그 5번 보기를 잘못 봐서 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데노신 A1 수용제는 이제 아데노신 수용제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CAMP를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PDE도 저해를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CAMP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뭐 같은 작용이니까 이제 4번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저는 몰랐다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틀렸는데. 5번은 1번, 6번 2, 3, 3, 1, 1, 2, 3, 3, 1. 아니 뭐야, 피레녹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내장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답이 1번이라고 하니까 라니비스마브가 아닌가? 전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겠고, 일단 틀렸고. 아이씨 큰일 났는데. 10번 약간 아이씨 10번은 1번 3, 1, 2, 2. 오케이. 15번 1, 2, 4, 3, 4. 10번부터 4, 5, 4, 3, 4, 5, 4, 3. 이건 뭐 제가 아예 몰랐던 거기 때문에 4, 3. 이게 아니다. 3번이다.
데르고시치님은 처음 들어보고요. 24번이 1번.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거 그 니보르마브랑 펜브로리즈마브가 PD1의 그 항체인 거는 제가 병원에서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생각했나, 이거를? 씨. 어쨌든, 일단은 뭐 듀발르밥이라고 하네요. 이게 좀 이상한데. 자, 문제 25번을 보면은 마지막은 2번. 오케이. 그러면 몇 문제 틀린 거예요? 벌써 한 3, 4문제 틀린 것 같은데 5문제?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라이브로 찍는 거라서 씨. 84%겠죠? 그러면 100분율로 하면은 84점인데 근데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는 24개를 맞추시는 거거든요.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이긴 한데 지식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얕게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다 맞는 거는 아니더라도 저도 한 24개 정도는 맞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풀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못 느꼈거든요. 몇 번이야? 23번 이런 애들은 좀 그 아예 모르는 그 문제니까 그래서 뭐 틀릴만 한데 그러게요. 가까리시마시다.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고 그렇다고 이거 영상 끝내고 근데 공부를 하냐? 아니고 근데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하면서 저녁도 먹고 이제 쉴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아까 문제 풀기 전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낮게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약간 좀 변명을 하고 있긴 한데 아마 다른 분들 심지어 아마 4학년 분들 그 CBT 막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이 저보다 점수가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갈 길이 머네요. 별 수 없죠, 뭐. 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면 될 거니까, 뭐 6학년 돼서 뭐 더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뭐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틀리면은 다음 영상 찍을 때 이 문제풀이 영상 찍기가 좀 두려워지거든요. 이게 뭐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